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철입니다. 반가. 오늘은 지난 난파로에서 1월 28일 금요일 날 판매했던 몇 종류 있죠? 그거에 대한 재배법, 그 다음에 관리요령, 분갈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야속하게도 2월달이 돼도 입춘이 돼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던 계속 추워서 그동안 밀렸던 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남부지방 있죠? 밑에 지방. 따뜻한 곳은 수요일 날 일부 보내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따뜻하면 보내려고 했는데 1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잠깐 따뜻하고요. 토, 일 따뜻하고 다시 월, 화, 수, 목, 금이 5도, 영하 5도, 8도, 9도, 11도예요. 그래서 일부는 못 보내는, 거의 다 보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원종이라든지 아주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내면 다시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다시 배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늦게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방송했던 것 중에서 포리도타 치넨시스를 구매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리도타 치넨시스는 뭐 중국, 그다음 베트남 이쪽에 걸쳐서 있죠. 그리고 얘네는 쿨 앤 핫, 이지 그로잉. 그게 뭐냐면요. 약간 쿨 앤 핫이 아니라 쿨 앤 콜드. 약간 시원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추위라는 거는 그쪽 지역에 비해서 춥다는 거지. 우리처럼 겨울이 아니고요. 약간 서늘하게 키워도 된다는 거고, 더위도 잘 견디는 편이고요. 최저 온도는 적을 때 그래도 10도 이상 유지해줘야 되고요. 빛은 반그늘이 있어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꽃대가 지난주에 방송했을 때 이 정도의 꽃대였었는데 지금 꽃대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좀 더 긴, 이렇게 긴 거. 받으실 때쯤은 이 정도 길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처지는 형태입니다. 처지는 형태고, 받으셨을 때는 뿌리가 어느 정도 다 돌아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따뜻한 봄날이 올 때까지 그냥 키우셔도 되고요. 분갈이를 바로 하셔도 됩니다. 왜? 수태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분갈이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분갈이를 제가 잠시 할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처지고 나중에 이렇게 늘어지기 때문에요. 망분을 선택을 했어요. 낮은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이런 분에 심어놓고, 꽃대 나오게 이렇게 얹어서 이런 식으로 키워도 괜찮긴 합니다. 그죠? 이거는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요거는 일단은 누르고, 이 상태를 볼까요? 이때는 너무 마르면 안 떨어져요. 이렇게 딱 빼보니까 밑에 아래쪽에 바크를 썼었고, 여기 비료가 올라가 있던 자국들이 있네요. 그리고 수태는 저희가 분촉한 지가 한 1년 좀 못됐을 거예요. 그래서 수태는 아주 멀쩡합니다. 그래서 굳이 수태를 교환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망분으로 갈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 수태로 다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망분에 심을 때는 저는 바크는 추천 안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방에 구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바크는 안 써요. 물론 화분이 이렇게 커지면, 이거 대자 있죠? 이게 커지면 스테로를 쓰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스테로만 쓰는 건 추천하고, 좀 더 커지면 스테로가 하기 힘들잖아요. 또 바크는 쓰지 말아라.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럴 때는 이렇게 보시면 수태 있죠? 수태하고, 오늘은 제가 이걸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수태하고 바크를 혼합해서 괜찮아요. 그럴 때 어떻게 혼합하냐면, 이건 다음 크기 사이즈로 키울 때를 대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크하고 있으면 수태를 이렇게 잘라서 바크하고 이렇게 이렇게 혼합해서 심으시면 좀 더 큰 분에 심었을 때 통기도 확보하고 이것도 확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저는 아직은 분이 작고 그래서 그냥 할 거예요. 근데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촉이 좀 잘하네요. 그래서 뒤쪽으로 붙이겠죠? 그래서 수태를 뒤쪽으로 감싸고. 수태는 물에 담갔다가 빼서 뽀송뽀송한 상태로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앞쪽도 일부만 살짝 한번 떼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 망부는 저희가 새로 입고가 됐어요. 우리가 소, 중, 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소보다 조금 폭은 작고 낮은, 그래서 이름을 저희 낮은 망분이에요. 낮은 소자 망분이에요. 이건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리 끝.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심었을 때, 그죠? 물을 줄 때는 이미 뿌리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있는 상태에다 겉대주고 이렇게 통기가 완전히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담갔다 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죠? 위에서 하면, 농장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이렇게 주긴 하지만 습도도 높고 그래서, 근데 가정에서는 담갔다 빼는 게 좋다. 그러시죠? 두 번째, 페이컨볼. 잠깐만 멈춰볼래요? 페이컨볼은 제가 이거 방송할 때는 순이 나오려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순이 나오고 있죠. 이때 잘 키워야 돼요. 스트레스 안 받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닐포트에 있는 것들을 뽑아서 직접 토분으로 다 갈아서 보내드립니다. 다 보냈는데 제가 뽑아보니까 거의 다 뿌리가 다 돌아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다시 덧댔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도 그냥 담갔다 빼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다 커야, 요게 크면 이제 개화주예요. 요 정도 크는 데니까 여기서 2, 3년 정도 키우셔도 되고, 이런 거를 부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하지 마시고 더 돈 다음에 한 4월경 이후에 그때 부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카틀리아죠. 당연히 카틀리아이기 때문에 온도는, 카틀리아는 보면 일단 10도 이상은 겨울에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빛은 방그늘에서 방그늘에서 우리 그 베란다 빛 있죠. 방그늘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호접란을 2만에서 2만 5천 룩스 정도를 좋다는 데는 3만, 4만 정도 룩스예요. 그래서 양지 말고 반양지. 그러면 방그늘하고 반양지 정도 사이에다 키우시면 되고요. 물은 담갔다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료는 원래 올려줄 때 아시죠? 4월경에 올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올려놓는 비료들은, 완활성 코팅 비료는 올려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제 자랄 때니까 지금 올려주시는 것도 좋고, 그럼 나는 근데 관비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4월경까지 안 올리고 관비로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 한 번씩 주면서 끌고 가서 그때 올려주셔도 되는데, 그러긴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지금 오스모 코트나 이런 완활성 코팅 비료를 올려놓으세요. 요 정도 기준이면 제가 볼 때 5알에서 10알 정도 사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8월달까지 가겠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브라시아 렉스. 브라시아 렉스는 저희가 이렇게 망포트로 심었습니다. 망포트. 그리고 이건 이렇게 심은 이유는 이런 브라시아 같은 경우가 햇빛을 강하게 원하진 않아요. 이것도 추위는 한 12도 정도, 10도, 12도 정도 이상이 되냐고, 여름철에 시원한 게 좋은데, 제가 키워보니 브라시아 같은 경우 꽃을 잘 보려면 이것도 빛이 강한 빛은 아니지만 방그늘 정도 햇빛이 사방에서 비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리로 걸어서 주변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키우는 게 좋고, 그래서 저도 망분을 선택했고, 또 이걸 키우다 보면 얘네들은 분해서 키웠을 때 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는 게 좋고, 여기서 내년까지 키우셔도 돼요. 뭐 계속 키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뿌리가 이렇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난 더 싫다 그런 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망분 뜯고 조금 더 큰 망분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여기서 더 커지면 이 정도 사이즈, 대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내후년 정도에. 그럼 그때 들어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박하고 스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브라시아 텐쟁 웬스팟. 이것도 거의 온시 계열이기 때문에 방그늘이죠, 당연히. 강한 햇빛보다는 꾸준한 방그늘이 좋고, 그 다음에 겨울에
또 10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희가 심어서 더 달 됐는데 뿌리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좀 내리는 애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물을 줄 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너무 흥건하게, 그러니까 담그는 것까지는 좋은데 담궜다가 마르기 전에 통풍이 안 되는 것을 또 담그고 그럴 경우에 뿌리가 제대로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간 한 번 줄 때 제대로 주긴 하지만 약간 약간 말른 듯 했을 때 다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하게, 이것도 지금 비료, 얘네들은 비료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로 갈 겁니다. 이 안에 보면 비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4월경에 그때 비료 주시면 되고요. 지금 안 주셨습니다. 비료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 텐쟁 웬스팟은 이렇게 키우시고, 이제 카틀리아, 노빌리아, 뭐 저희가 트리아냐, 르데마니아 다 있는데 똑같은 경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릴 건데, 도착했을 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실 거예요. 뿌리는 다 내린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플라스틱에서 키우셔도 되지만 보통 카틀리아들은 여름철 통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토분을 많이 키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토분으로 분갈이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는데, 그 전에 준비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에 맞는 토분이 어떤 토분을 쓸지. 그죠? 그리고 저는 카틀리아를 키워보니까 좀 대형종 사이즈 있죠? 그런 거는 높이가 좀 높아도 괜찮은데, 이런 중소형종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낮은 막분을 쓰는 게 확실히 좋다. 말씀을 드리고, 토분 2개 준비했고, 그 다음에 가위. 뭔지 아시죠? 우리 토치라 그래서 불 소독하는 용이고, 그 다음에 소독용 에탄올. 알코올은 왜냐면 작업 도중에 보니까 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아니라 충이 있어. 그럼 충이 있으면 뿌려야 되겠죠. 그죠? 충이 없으면 넘어가는데, 그래서 항상 준비는 해둬야 되고, 뿌리 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안전장치, 이거 좋네요. 이거 안전장치가 있네. 이거 식물성, 이거 원래 저희 화장품 만들 때 쓰려고 갖고 왔는데, 이건 96%짜리 알코올인데 80%짜리 쓰셔도 되고요. 네, 과산화수소수. 이것도 전체적인 도포를 해서 뿌려서 전체적으로 탄저균이 있다가 곰팡이균이 있을 때는 뿌려서 이렇게 뿌려서 예방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그죠? 그다음에 치료도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요새 말씀 많이 드렸던 이런 식물 상처 치료제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통 8,000원에서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어요. 일제도 있고. 근데 뭐 국산하고 수입하고 그렇게 차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것도 조금 저렴한 8, 9,000원짜리 쓰셔도 돼요. 이렇게 튜브 타입으로 짜서 쓰시는 것도 있고, 또 많이 쓰시는 분은 이렇게 도포박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름은 다 틀려요. 이게 톱신페스트라는 거에서 식물 상처 치료제인데 상호마다 다 틀리고 상표마다 이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 대용량 같은 경우는 저는 약국에서 아이들 이렇게 아기들 우리 이렇게 약 덜어줄 때 쓰는 용기 있죠. 요걸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분갈이를 할 거예요. 정리 좀 하고 분갈이를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것도 설명을 드려볼까요? 좀 카메라 잠깐 가까이 와보면 위에서 일로 와서 비춰보세요. 이건 제가 만든, 아직 판매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완전 게르마늄으로 해서 항습하고 물 입자도 바꾸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테스트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비교해 보여드리면, 자, 이건 국산 토분입니다. 전형적인 토분이죠. 제가 담가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스며들면, 얘도 물이 빠르죠. 스며드는 게, 그죠? 이거 통기가 그럼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며들고 있죠. 근데 제가 만든 거는 일단은 게르마늄이 갖고 있는 성분도 굉장히 좋지만 외형적으로 저는 게르마늄에 입자를 좀 굵게 넣어갖고 통기성을 더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보세요. 그죠?
카텔리아가 통기 문제 때문에 곰팡이가 쓰고 병이 썩어서 돌아가시는 카텔리아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그리고 물 스며드는 것도 보시면 엄청 더 빠르죠. 그래서 이거를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저희도 테스트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안 하고, 이렇게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엄청나죠. 식물이 물 먹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걸로 키우시면 와, 물 먹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기가 완벽하게 회전되면. 그리고 딱 들었을 때도 지금 보면 물이 스며드는 게 아까 한 번 담그고 또 담궈서 약간 느리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아예 없죠, 물이. 그죠? 그래서 이런 분이 있다. 이건 제 광고였습니다. 게르마늄 더분. 자, 중간에 할 건데 사이즈 두 개 보니까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하는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뽑을 때는 물을 한번 주고 나서는 좀 촉촉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달라붙어 있는 게 잘 떨어집니다. 힘이 너무 세서. 자, 뽑았더니 이렇게 바크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는 불필요한 풀들이 자랐네요. 이끼는 좀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촉은 하나, 둘, 셋, 네 촉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랄 때 여기에서 들어오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제대로 못 자란 거예요. 원래 1, 2, 3에서 가야 되는데 요거까지는 이제 뿌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잘 자라겠죠. 그리고 아직은 분갈이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분갈이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수태가 멀쩡하고, 그죠? 뿌리에 상처를 안 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안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태로 돼 있고. 근데 수태가 오래돼서 털어야 되고 뿌리가 상해서 자르면은 이건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 건 좀 늦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거 제가 분갈이 하면 저는 아예 만들 때 이렇게 구멍을 좀 크게 만들었어요. 난 전용으로. 근데 이건 난 전용으로 나온 게 아니죠. 일반 터분을 나와서 일반 관엽부터 시작해서 다육이 뭐 여러 개들을 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한정해서 뚫었기 때문에 구멍을 조금 더 넓힐 거고요. 구멍을 뚫을 때 막 뚫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깨지고요. 요 끄트머리부터 이렇게 물을 주고, 이것도 물을 한번 묻혀서 뚫으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바크는 제가 좀 낮게 심을 거기 때문에 바크는 밑에 안 깔 거예요. 충분히 통기 확보돼서. 그래서 대를 일로 자라죠, 일로. 그죠? 일로 자라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에 뿌리 있는 부분에 살짝 이렇게 대주고요. 일로 자라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대줄 겁니다. 이렇게 해도요, 원래 있던 게 있어서 자꾸 일로 밀려요. 이렇게 중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절로 밀어서 이쪽으로 밀어서 보시면 앞쪽으로 밀어야 되죠. 앞쪽으로 밀어서 또 넣어주고 남은 공간에다가 한쪽으로 뭉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이쪽으로, 저 공간 쪽으로 밀어서. 이게 제가 좀 더 평소보다 낮게 심는 이유는 이 사이즈가 뿌리가 지금 안 돌았다면 저 절대 이 크기로 안 심어요. 너무 과습해질 수 있어요. 크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뿌리가 이미 다 돌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커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한 거고, 대신에 이렇게 높게 심진 않고 이렇게 최대한 낮게 심을 겁니다. 낮게 심고 나중에 자랄 때 수태를 살짝 더 얹어줄 그럴 생각입니다. 이건 토분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라벨을 다시 꽂고, 이것도 오스모 커트가 있으면 매달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사이즈면 오스모 커트를 정상적으로 4월달 올릴 때 20알 정도 올리면 돼요. 이 정도 기준에. 그리고 이번에 거는 이 화분은 제 이름을 줬습니다. 오키디아, 저희가 상표가 오키디아로 등록했어요. 오키디아 중에 닥터지, 게르마늄이 들어갔다 해서 닥터지의 워커 토분은 워크리아 토분이다. 그래서 그거 약자로 해서. 근데 워크리아나만 심는 건 아니고요. 여기 사이즈에 어울리는 다양한 카틸리아들이나 다른 착색난들을 심어도 되겠죠. 이것도 일단 두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이 부분 이런 데 있죠. 이렇게 물을 적시면 이거 잘 떨어져요. 그래서 띄고, 미리 이런 거는 올려서 띄워주고요. 이렇게 밀면 떨어집니다. 심는데 지금 보니까 뿌리가 전체적으로 잘 돌았어요. 다 돌았고, 그리고 주로 이 모주에 있는 뿌리보다는 뒤에 나오는 여기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여기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가겠죠. 손주 가고. 그죠? 그래서 이쪽에 뿌리가 집중되어 있네, 얘는.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뿌리가 여기도 지금 생장점이 나와 있어요. 막 자라고 있죠. 이것도 자라고 있고 자라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런 경우 그냥 직접 심는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뭔가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분주하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저는 여기 3개 있죠. 지금 요렇게 3개가 만약 있는데 뿌리가 아직은 여기서 안 내리고 이쪽 모주 쪽 있죠. 백발부 쪽에 뿌리가 집중되어 있다면 제가 안쪽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스트레스 받고 다음 촉이 약해요. 그래서 올해 꽃을 볼 수 있는 사이즈인데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뿌리가 이쪽으로 다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가위를 소독하고, 이 부분을 분리할 거예요. 원, 투.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머니까지 이렇게 분리할 겁니다. 이렇게. 아시죠? 분리하기 위해서 요 부위 있죠. 요 부위를 먼저 여기.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하고 엄마 사이에 요 벌브를 분리할 겁니다. 이렇게. 딱 끊어주는 거죠. 그쵸? 끊어서 한번 제껴볼까요? 뿌리가 어디로 갔는지, 뿌리가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살살살 하면 느낌이 와요. 어느 쪽으로 갔는지. 그래서 살살 벌려주고, 이쪽도, 이게 보니까 보세요. 이게 뿌리가 와서 손주가 뿌리가 일로 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제껴줘야 되겠죠. 이런 거는. 그러고, 돌고, 이렇게 뜯으면 거의 뿌리가 없다 그랬죠. 제가 이쪽은. 이제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요때 쓰는 게 있죠. 첫 번째, 제가 보니까 잎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여기 살짝 병기가 있어서 가산화수소를 한번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수태가 새 거가 아닌 경우는 다 덜어야 돼요. 근데 이건 새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딱 수태가 괜찮은 거는. 근데 이건 지금 수태가 부어서 오래됐다는 가정 하에 제가 터는 겁니다. 털어서, 그리고 정말 오래되고 안 좋으면 이렇게 털어서요, 샤워기로 깨끗하게
다 닦아주고 죽은 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스테가 아직은 전혀 문제가 없고 뿌리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 게 여기에 식물 상처 치료제로 제가 전에는 이런 거 구입하고 그러는 게 귀찮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구입을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말씀드리는 게 일단 가격이 싸요. 10,000원대 하나 사면 뭐 이거 제가 파는 장사꾼도 아니고 사면 오랫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썼을 때 효과가 좋다 그러고 또 하나 병이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여기 좀 보면 여기 병증이 있죠. 조금 산접균이 여기하고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톡톡톡 주면 전체적으로 안 줘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주고 반스 뒷면에도 칠했죠. 그래서 때문에 쓴 거예요. 이게 그 균이 못 들어가게 하는 침투도 있지만 상처 치료도 돼요. 톱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처 부위 있죠. 자른 부분. 여기가 마르기 전에 타고 들어가서 썩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묻혀준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뿌리에도 가산화수를 좀 뿌려주고요. 벌레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다가 알코올도 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잠깐 놔두고 그 다음 이 친구를 보니까 얘는 바로 심어도 돼요. 심어도 되는데 이것도 보면 자, 요 부분 여기 지금 분리한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상처가 있죠. 상처에다가 이렇게 상처 치료제를 이렇게 발라주고. 저도 제가 이것도 공동구매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사꾼이잖아요. 근데 농약을 팔면 큰일 납니다. 특히 인터넷상이나 이런 걸로 농약을 팔면 바로 이거예요. 줘도 안 돼요. 공짜로 주는 것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혹시라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는데 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공동구매도 한번 추진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저희 그 난학생님들 중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고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공동구매 한번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럴 때 있죠. 꽃집 뒷집에 벌브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놔야 되나 하는데 이거는 자정적으로 벗겨지긴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할 때 이렇게 벗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사이에 곰팡이나 끼고 벌브가 문제가 생길 때 야생 상태에서는 이게 약간 보호하는 그런 벌브를 보호하긴 하는데 가정에서는 키울 때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더 낫다. 농원에서는 제거 안 한다. 왜? 너무 많아서 일일이 제거 못합니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보면 여기에 보니까 여기 상처가 있었어요. 요거는 여기 요 부위 상처가 이렇게 꺾여 있던 자국이 이렇게 그죠? 꺾여 있던 자국이죠. 이렇게 꺾여서 병은 아니고 근데 이런 데도 보니까 이렇게 치료제를 칠해주면 보호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쭉 뒷면에도 그리고 뿌리도 한번 살균해 주고요. 뿌리는 썩은 게 없으니까 제가 떼어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살균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작업했는데 벌레가 좀 있다. 어쩔 수 없죠. 그럼 다 식재를 가는던가 아니면 이렇게 알코올을 뿌려서 벌레를 예방해 주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대충 맞춰봅니다. 이거를 심는데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때 높이가 높네, 생각보다. 그러면 이거를 풀러서 낮춰줘야죠. 뿌리를 펼쳐서. 그리고 약간 이렇게 벌려주면 좀 낮아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앞쪽으로 가기 전에 뒤쪽으로. 그리고 뿌리는 이런 거는
물을 축시 적셔주면 좀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감싸주는 게 좋죠. 뒤쪽만 집중적으로. 그래야지 이쪽이 많이 공간이 확보되죠. 이렇게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쪽에 빈자리를 이렇게 해서 채워주면 됩니다. 수태가 큰일이네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수태 한번 풀었잖아요. 그 양을 그때 구입하신 분들은 다행인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정보를 얻었는데 수태가 당분간 더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태가 저희 쓸 것도 없어갖고 판매를 못하고 있고 아직도 구입을 못하시는 분들은 자녀분을 시키든 본인이 직접 하시든 해서 수태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월경이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뉴질랜드에 수태를 공급하는 쪽에 이제 공정이나 이런 작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자연 뭐 훼손이다라는 말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래서 저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계속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천연식재를 못 쓰고 인공식재를 써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언젠가는. 근데 일단 우선 수태를 쓰기 때문에 수태는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심었고, 그죠? 이렇게 심은 거죠. 뒤쪽을 다 확보해 놨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심었고, 요거는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다시 작은 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바크가 통기압불로 해서 굵은 바크. 이건 바크가 새 거니까 제가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분이 생각보다 높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높게 여기까지 심으면 뿌리 내는데 힘들어요. 특히 카틀리아는. 그래서 감싸서 그러니까 저한테 물건을 구입하시고 이런 구입하시는 분들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와서 제가 보면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와서 엔시클리아 쪽에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난석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런 화분에다가 요만한 건데 난석을 가득했으면 당연히 썩어서 죽겠죠. 그죠? 특히 뿌리 안 내린 건 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거의 낮게 심습니다. 안때까지, 밑에까지. 왜? 이게 이 정도면 되는데 불이 너무 높아갖고 그죠? 여기까지 심으면 안 말라서 뿌리가 못 내려요. 그래서 다소 잘 말라서 건조하는 한이 있어도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가시기를 하죠. 이렇게 심어놓고 뿌리가 돌면 아까 뽑아서 아까 같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갈이를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가위는 다 있으실 거고 이거는 없으면 아시죠? 뭐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런 거고 알코올 약국에 가면 다 있잖아요. 화산화수소, 알코올 그죠? 몇백 원 안 하죠. 화산화수소도 뭐 돈 1,000원이면 사죠. 약국에서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 톱슨페스트나 이런 식물 도포제나 이런 것만 인터넷상으로 파는데 주변에 아마 농약방이나 있으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분재, 아니면 나무 하는 데 있죠? 그런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상비약으로 이렇게 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물 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가정입니다, 가정. 얘가 지금 뿌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줄 때, 저는 어떻게 주냐면,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난을 담궈서 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물을 많이 먹으니까. 담궈서 딱 빼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뿌리가 하나도 없을 때 담궈봐야 물이 많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위에서 살짝 줘서 요 정도씩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겉에가 마르면 또 주고. 그래서 뿌리가 내려서 뻗잖아요. 뻗어서 쭉 뻗어 들어가서 하나라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럴 때는 밑에까지 다 줘야죠. 그리고 뿌리가 없을 때는 잘 안 말라요. 근데 뿌리가 있으면 뽑아보면 뿌리가 간 길이 있으니까 물길이 그렇게 따라서 잘 들어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담궈서 주는 거죠. 근데 높이는 어떻게 주냐? 그러면 낮게 주는 뭐 여기까지 줘도 되고요. 좀 낮은 경우는 이렇게 있을 때 위에다가 벌써 물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벌써 다 올라서 보세요. 이게 이 화분이 물이 되게 빠르군요. 되게 단단하게 심었는데도 벌써 물이 다 찼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분에서 물이 빨리 스며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주시는 거. 아시죠? 분갈이 하자마자는 물을 전체적으로 담그면 과습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분갈이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줘서 살짝 적셔서 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줘서 조금씩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다 내린 다음에는 담궈서 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1월 28일 날 판매했던 품종에 대해서 간단한 재배법, 관리 요령 말씀드렸고, 분갈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음부터도 제가 방송 안 했던 부분이 있으면 난파라이드 난장터에서 조금 더 오늘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